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희귀 혈전증 부작용이 인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30세 미만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연령층의 접종은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백신 접종률 60%를 넘은 이스라엘이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콘서트장을 열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충격에 벗어나기 시작하는 나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을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10시간 만인 오늘 새벽에 진화됐습니다. 신속한 대피와 코로나 때문에 쓰고 있던 마스크 덕분에 피해를 줄였습니다. 같이 막 크락션 올려주시고 불이야 알리면서 같이 막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2년 동안 진행해온 배터리 분쟁을 끝내는 데 합의했습니다. SK가 LG 측에 합의금 2조 원을 지급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뉴스A 조수빈입니다. 혈전 부작용 때문에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다만 30세 미만은 맞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발병한 희귀 혈전증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연관성을 종합 검토해서 내린 결과입니다. 애초에 맞기로 했던 64만 명은 이 백신을 못 맞게 됐습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교차 접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곡지로 이 접종 재개 소식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여현교 기자입니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지난 7일 부작용으로 인정한 혈전증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매우 희귀한 증상으로 국내 혈전 사례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 이 희귀혈전증의 평상시 발생 빈도는 100만 명당 1명으로 추정되어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접종이 중단되거나 미뤄졌던 요양시설 60세 미만과 특수교육 보건교사에 대한 접종이 내일 다시 시작됩니다. 다만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희귀혈전증 발생으로 인한 위험도를 연령별로 따져봤을 때 30세 미만은 이득보다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분기 접종 대상자 가운데 64만 명이 제외돼 정부의 접종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분들에게 접종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도 다른 대상자로 조정하는 2분기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30세 미만 가운데 이미 1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맞은 경우는 다른 백신과 교차 접종 없이 2차 접종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됩니다. 정부는 혈전증은 완치가 가능한 만큼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신속 치료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백신 수량이 상대적으로 넉넉하고요. 또 종류도 다양한 유럽은 확실히 우리보다는 선택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특정 연령 미만이면 2차 접종 때 다른 종류를 교차해서 마치기로 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프랑스는 혈전 부작용 우려로 55세 미만에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55세 미만 53만여 명에 대해서는 2차 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바꿔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60세 미만에 대해 교차 접종을 권고한 독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On ne demande pas le vaccin AstraZeneca aux moins de 55 ans. D'ailleurs, c'est pas définitif. C'est en attendant d'en savoir plus. C'est une mesure de précaution et pas une mesure d'éviction. Et donc, si vous avez reçu une première injection et que vous avez moins de 55 ans.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비활성화된 병원체를 인체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인 반면 화이자와 모더나는 인체 스스로 병원체를 만들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영국에선 교차 접종 관련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고 미국도 특수한 경우에 한해 교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차 접종이 현재로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만 백신의 원리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낮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감안하면 반드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편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전면 중단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 국가들 상당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가능 연령을 55세, 60세 등으로 올렸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자,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주말이라서 검사 건수가 크게 줄었는데도 또다시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서울 강남에 있는 업소에서는 200명 가까이 모여서 춤을 췄습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썼다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바짝 붙어 있었으니까요. 단 한 명만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어도 상상하기 아찔합니다. 최주영 기자가 현장 고발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업소에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빼곡하게 자리 잡은 남녀 커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춥니다. 업소 한쪽에는 술병도 있습니다. 어젯밤 이 업소에서 112 신고가 들어온 것은 저녁 9시쯤. 춤을 추러 업소를 찾았던 손님이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 위험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관할구청이 QR코드 인증을 했다고 확인한 손님은 190여 명. 경찰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사실상 클럽처럼 운영했다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표를 체포했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르면 클럽 같은 유흥시설은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출입 인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업소 측은 단속 과정에서 무허가 클럽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소 관계자는 채널A와 통화에서 춤을 춘 공간은 스포츠 시설로 허가를 받았다며 8제곱미터가 아닌 4제곱미터당 1명씩 입장시킬 수 있어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님들의 거리 두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업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관할구청은 업소와 손님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백신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나왔습니다. 네. 자, 김 기자, 먼저 정부가 30세 미만을 제한한 근거는 뭘까요? 네, 정부 전문가 자문단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백신을 접종했을 때 얻는 이익과 위험도를 연령별로 따져봤습니다. 접종 후 혈전이 생겨 숨질 위험과 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코로나 사망자 수를 비교한 건데요. 네. 먼저 60대부터 한번 보실까요? 위험 대비 이득이 42를 넘습니다. 혈전이 생겨 사망할 가능성보단 접종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코로나19 사망자가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반면 20대 한번 보실까요? 0.7회에 불과합니다. 네. 혈전이 생길 위험성이 백신 접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젊을수록 혈전 반응이 생길 위험성이 높다. 네. 정부가 지금 영국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 많은 나라 중에서 영국을 꼭 지목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말고 30세 미만에게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외한 나라 바로 영국입니다. 유럽 전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총 3,400만 건 진행되는데 네. 이 가운데 2천만 건이 영국에서 이뤄졌습니다. 가장 접종 사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의 결정을 참고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우리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혈전증이 보고가 되긴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접종 후 혈전이 생겼다고 보고된 국내 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3건입니다. 하지만 우리 방역당국은 3건의 사례 모두 유럽의약품청이 정의하는 희귀 혈전증 사례, 즉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3건 중 2건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네. 인과성이 인정된 이 한 건의 경우도 희귀 혈전증 사례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드물게 발생하는 혈전증을 이유로 접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결론입니다. 네, 지금 근데 30세 미만 중에서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분들이 계세요. 1차 접종을 한 건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통증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교차 접종을 원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대로 아스트라를 맞으라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로 이미 1차 접종을 마친 20대 간호사는요. 2차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됩니다. 네. 하지만 아직 접종하지 않은 20대 간호사의 경우 아스트라를 제외한 다른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이 30세 미만을 배제한 상황에서 2차 접종자는 아스트라를 맞게 되는 건데 네. 아마 당사자들로서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1차 접종을 이미 마친 분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많다라고 하면서 접종을 무조건적으로 강행을 하게 된다면 사실 그 부작용을 받는 거는 부작용이 발생한 사람이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불안감이 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정부는 일단 교차 접종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차 접종을 하고 있는 독일 역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오늘 말했는데요. 또 해외에서 보고된 혈전증 사례 모두 1차 접종자에게서만 발견됐기 때문에 1차 접종 후 혈전 증세가 없었다면 2차 접종에도 안전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런가 뭐 백신 원리상 교차 접종해도 된다는 앞서 전문가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해드렸고요. 이번에 제외되는 30세 미만의 수가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차 접종을 또 하고 싶어도 대체할 백신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네, 이번에 제외된 30대 미만은 64만 명입니다. 이들 맞을 대체 백신이 필요한 상황인 건데요. 아스트라를 제외하고 나면 어떤 백신을 맞힐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아스트라와 화이자가 전부고요. 그나마도 우리는 60%를 아스트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들여오기로 한 모더나와 얀센, 노바백스는 여전히 도입 일정이 불확실하고요. 상반기가 절반 이상 지났지만 인구 대비 접종률은 2.2%에 불과한데 정부가 말한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부 발표가 다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라고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다시 수장이 된 서울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오늘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서 부동산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막대한 세 부담을 가져온 공시가격 인상을 이틀 연속 문제 삼았는데요. 지금 정부가 결정하는 공시가격을 지자체가 직접 결정하게 아예 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나흘 만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부동산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시가격이 너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그와 연동돼서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60가지가 넘는 재산상의 부담이 생겼습니다. 상향 조정으로 내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까지 징벌적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대단히 심각한 현상입니다. 어제 오 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차 공시가격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특히 비공개협의회에서 오 시장은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자체가 조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당에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국토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될 사항이나 당에서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주실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SNS에 오 시장과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이슈를 내년 대선까지 주도권을 쥐고 끌고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지금 저희 방송국에 있는 광화문에서는 광장을 옮기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광화문 광장 공사도 검증대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며 반대해왔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엎어버리면 또 세금이 들어갑니다. 또 시의회의 반대도 녹록지 않을 겁니다. 이민중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예산 791억 원을 투입해 시작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 지난달 초만 해도 양측으로 차량이 이동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은 한쪽 차로는 막혔고 극바닥이었던 곳은 새롭게 인도로 조성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에서 본격적으로 광화문 광장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선거 전부터 이번 공사에 대한 오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시장 권한대행이 시작해서는 안 됐었을 사업입니다. 광화문 광장을 중앙에서 편측으로 중심축으로 옮기는 것은 한 건축가의 노욕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책 수정이 혈세 낭비를 초래하면 정책을 계승하겠다고도 밝혀 광장 공사를 계속할 여지도 남겨뒀습니다.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 의회는 강경합니다. 김인호 서울시 의회 의장은 오히려 중단하는 게 혈세 낭비라며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고수했습니다. 오늘 국회를 방문한 오 시장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제 입장을 먼저 지레짐작하고
입장을 내신 셈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업무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제 입장을 결정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 기간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 중 75%를 폐기하거나 수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 시장이 업무 보고 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자, 권리당원, 정당에 가입해서 매월 얼마 이상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죠. 민주당에서는요, 최소 6천 원 정도 내면 당대표나 선거 후보를 직접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권리당원들의 입김은 당 지도부도 무시하기가 어렵죠. 선거에 참패하고 신속하게 지도부를 구성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 이 열성당원들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비를 낸 당원들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휴일 비공개 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새 지도부를 당원 투표로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석이 된 최고위원들을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에서 뽑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중앙위원회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5월 2일에 있을 임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수정 의결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입장 번복에는 열성 권리당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중앙위원회가 뭔데 최고위원을 뽑느냐, 민주당이냐 공산당이냐, 왜 돈 내고 당원이 됐겠느냐, 최고위원 선출은 당원의 권리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권리당원 약 80만 명 중 열성 지지층은 극히 소수지만 당과 의원들이 느끼는 압박은 상당합니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 제대로 된 소신 있고 용기 있는 목소리를 우리 초선 의원들이 충분히 개진하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원 지지가 절실한 홍영표, 우원식 의원 등 당대표 주자들이 전당원 투표에 힘을 싣고 나서자 비대위도 결국 만장일치로 전당원 투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열성 당원의 표심이 과거 지도부 선거를 좌지우지한 만큼 새 지도부도 친문일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또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얼굴이 나오는데 당에 얼마 전까지 투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의견이 다르다고요. 국민의힘의 진로를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 당을 먼저 혁신해야 한다, 이런 자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권 통합이 먼저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안철수 대표에 대한 불신을 상당히 오랜 기간 드러내왔었는데 이번에 한 인터뷰에서도 안 대표의 야권 승리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안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야권이 단일화를 하고 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발언을 두고 건방지다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야권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승리라는 겁니다. 네. 근데 야권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후보로 선출한 건 맞는데요. 이제 김 위원장이 보면은 유독 야권이라는 말을 불편해요. 맞습니다. 김 위원장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야권이 연대라는 게 무슨 야권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 말고 뭐가 또 있어요? 국민의당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의 당명 기억나시나요? 네, 국민의힘이 워낙 당명을 여러 번 바꿔가지고 미래통합당이었죠. 맞습니다. 당시 야권은 당명에 통합이라는 단어를 넣을 정도로 맞아요. 야권 통합에 목을 맸지만 103석에 그쳤죠. 내부 혁신 없이 통합만 외치면 대선 승리도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김 위원장이 야권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반면에 주호영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재보선 다음 날 바로 안철수 대표를 만났어요. 주 권한대행은 야권 통합 문제를 첫 번째 과제로 선택했습니다. 국민의당과의 문제가 정리가 되고 나면 통합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통합 전당대회 할 수 없이 우리 당부터 먼저 할지 이제 그게 정해지면 일정이 나오게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제 안철수 대표를 만났다면서 통합 행보를 공개했죠. 예. 대선까지 11개월 남았습니다.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도 다음 달에 열릴 수 있는데요.
당내 인사들은 통합이라는 성과를 빨리 내고 싶어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정치권 마음은 벌써 대선으로 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반성 그 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제 반성한다라는 입장을 냈다가 지금 오적이라는 비난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입장문을 냈어요. 맞습니다. 그제는 반성문을 쓰면서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언급했다가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죠. 오늘 두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비문, 친문 아닌 모두의 책임이다. 민주당의 가치와 방향은 옳았다. 네. 언론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네.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톤이 처음보다 굉장히 많이 다운된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제 입장문을 낸 뒤에 이들 의원들의 SNS에는 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 그 자리가 당신들이 잘해서 얻었나? 이런 비판글이 달렸는데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도 항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지지층 달래기용으로 재차 입장문을 낸 걸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항의가 계속되자 일부 의원들은 입장문을 SNS에서 삭제했습니다. 자, 바로 이제 후퇴하는 느낌인데 조홍천 민주당 의원도 사실 좀 비슷한 성명을 냈는데 지금 초선 의원들을 두고 유독 논란이 크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과거랑 너무 달라졌다 이런 비판이겠죠. 과거 발언과 최근 발언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고자 할 때는 면책 특권을 내려놓고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에 있었음을 자인합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이제 그 관행적으로 해온 그런 행위들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당 2030 의원들 당심과 민심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의 열왕열왕은 갈팡질팡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유를 불문하고 정치인들이 좀 너무 눈치를 보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좀 소신 있게 밀어가는 모습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열왕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SK가 LG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 비밀을 침해한 데서 시작한 두 회사의 법적 분쟁이 장장 2년을 넘겼습니다. 딱 하루만 지나도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철수할 판이었는데 오늘 정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그새 최대 고객사였던 폭스바겐은 배터리 독자 생산에 나섰고 중국 업체까지 바짝 치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오후 공식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SK가 LG에 현금 1조 원과 로열티 1조 원 등 합의금 2조 원을 지급하고 향후 10년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9년 4월 LG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SK를 제소하며 시작된 소송전이 713일 만에 끝났습니다. ITC가 지난 2월 10년 동안 미국 내 SK의 배터리 부품 수입 금지를 명령하며 LG 측 손을 들어줬지만 양측은 합의금에 대한 의견차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SK는 유일한 반전 카드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ITC 거부권 행사를 기다리며 현지 사업 철수까지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간 내일 오후 1시로 다가온 거부권 행사 시한을 앞두고 극적인 합의에 이른 겁니다. 미국 매체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막판까지 양사의 합의를 종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6,000개의 일자리가 걸린 SK의 조지아주 공장을 지키며 실리를 챙기고 LG의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명분도 지켰던 겁니다. 양사가 소송전을 벌이는 동안 최대 고객인 폭스바겐이 배터리 독립을 선언했고 경쟁자들은 신기술로 무장했습니다. 폭스바겐의 파워데이는 손에 잡히는 충격이고요. 중국이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파우치에 바짝 근접하는 성능이 나왔거든요. K 배터리 사업이 중국과 일본, 유럽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견제보다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경기 남양주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큰 불이 났죠. 10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꺼졌습니다. 1층에 서 있던 차량과 쌓아둔 쓰레기가 불쏘시개가 됐고요. 또 소방관들이 진입하기도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먼저 김재혁 기자입니다.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염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건물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너무 심각한데? 경기 남양주시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4시 반쯤. 1층 상가 식당에서 시작된 불은
1층에 주차된 차량 20여 대와 쌓아뒀던 쓰레기에 옮겨 붙으면서 빠르게 번졌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뭉게구름처럼 완전히 더 나오면서 차 터지는 소리가 뻥뻥뻥 많이 났어요. 불길은 건물 2층으로 번졌지만 외벽에 개방되는 유리창문이자가 소방관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연기가 지금 잘 안 빠지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파괴하고 대연 작업도 병행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건물로 불이 번지지 않았지만 화재 발생 10시간을 넘겨서야 완전 진화가 된 이유입니다. 어젯밤 대피소에 피신했던 주민들은 오늘 불탄 건물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경황 없이 몸만 겨우 빠져나와 집안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화장 정도 없이 이렇게 나오고 지금 양말도 안 신은 상태로 신발만 꺾어 신고.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내일 오전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네,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입니다. 특히 주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쓴 마스크 덕에 독한 연기를 덜 마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자, 이 진작이 사실일지도 김승희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불꽃과 화염을 발견합니다. 불난 줄 모르고 서 있는 차량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급한 손짓으로 후진하라고 알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같이 막 크락션 울려주시고 불이 알리면서 같이 막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큰 불이 난 걸 모르는 주민이 있을까봐 대피하라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려오면서 이제 서로 문 두드려주면서 혹시 있을까봐. 감염을 막으려 쓴 마스크도 도움이 됐습니다. 방역용 KF94 마스크는 직경이 0.4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만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유독성 연기의 주 성분인 검댕이나 그을음은 크기가 1 마이크로미터가 넘어 걸러진 겁니다. 탈출할 때 마스크를 쓰고 탈출하면 딱 좋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입자들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봐야 되죠. 연기를 마신 주민은 41명. 이 가운데 22명이 병원에 이송됐지만 증상이 가벼워 대부분 퇴원했습니다.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지금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상가 사람들은 유독가스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발빠른 대피와 마스크 착용 덕분에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불이 난 곳은 또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이틀째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매립장은 지난해에도 닷새나 불이 났었는데 왜 그럴까요? 배유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전체가 거대한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물을 뿌려보지만 거센 불길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젯밤 8시쯤 구미시 생활쓰레기 매립장에서 난 화재는 발생 이틀째인 오늘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이곳엔 아직도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불은 꺼졌지만 쓰레기 더미 아래에 남은 불씨 때문에 굴삭기로 일일이 쓰레기 더미를 걷어내고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3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속불이 많아갖고 저희 그걸 다 이동하면서 분리작업하면서 다 꺼야 되거든요. 소방당국은 매립 쓰레기가 썩으면서 생긴 메탄가스와 열이 만나 자연 발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쌓아두면 그 내부에 습기가 차게 되고 그 열이 내부에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 발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매립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자연 발화로 보이는 화재로 닷새 동안 불탔습니다. 화재 전문가들은 매립장에서 반복되는 자연 발화 가능성을 낮추려면 쓰레기를 높이 쌓기보다는 얇고 넓게 분산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전직 간호사가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 수에게 욕실 세제를 주입한 사건이 있었죠. 채널A가 새로운 사실을 또 확인했습니다. 이 가해자는 간호사로 일한 5년간 여러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 음주에 약물 절도까지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같은 병실 환자들의 수액에 욕실용 세제를 넣어서 구속된 전직 간호사 이모 씨.
이 씨는 5년 가까이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근무한 병원은 드물었습니다. 문제는 술이었습니다. 지난해 이 씨는 충북의 한 종합병원에서 출근한 지 나흘 만에 그만둬야 했습니다.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체포됐기 때문입니다. 퇴근을 했는데 또 음주 상태에서 경찰서에 체포가 된 거예요. 경찰 조회 받는 과정에서 그냥 바로 사직 그냥 처리했어요. 체포되기 엿새 전 의료진 기숙사 앞에 만취한 채 쓰러져 있어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 경기도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는 음주 상태로 출근하거나 무단 결근해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낮에 했는데 술을 그냥 가득 취한 상태로 온 거죠. 만취해가지고 비틀비틀 케어를 할 수 없으니까 들어와서 쉬라고 출연 안 한 적도 있었고. 이 씨는 병원에서 해고되고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빼돌리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간호사 옷을 입고 병원 약국에 찾아간 뒤 환자에게 투약해야 한다며 의약품을 받아간 겁니다. 약을 받으러 오면 통보를 해주는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좀 느낌이 이상해서 병원을 안 가져왔다. CCTV를 뒤진 거죠. 경찰은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서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마스크 벗고 콘서트도 가고 여행도 가고 분명 우리가 누려왔던 일상인데 언제였는지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미 2019년 12월 이전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예루살렘의 재래시장 막판에 예후다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밖에 나갈 때마다 사람이 많은가요? 지금 보시다시피 커피숍이나 시장통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200명 안팎으로 줄자 코로나 선별 검사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거의 사람이 안 오니까 한산하고요. 일부 병원들은 일상의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도 속속 전환되고 있어요. 야외 파티부터 결혼식 피로연, 국립공원을 관광하는 모습까지 모두가 그토록 그리던 일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백신이 위험할 수 있다며 절대 맞지 않겠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지인들 모두 두 번째 백신까지 다 맞았고요.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자 사실상 집단 면역을 선언했습니다. We have about, I would say, 2/3 of the population that is completely vaccinated. We will reach the very much expected herd immunity. 마치 몇 년 전 같지만 바로 한 달 전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관객과 DJ들이 마스크도 없이 신나는 음악을 즐깁니다. It's unbelievable. I mean, DJing is our passion. I was jumping and screaming like walking in. So yeah, can't wait to play. 거리두기는 없지만 모두 마스크는 썼습니다. 당일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5,000명이 입장해 팬데믹 상황에서 대규모 여가 활동이 가능할지 실험한 겁니다. Lo que nosotros pretendemos es demostrar que con estas medidas hacer un concierto en estas condiciones no es un evento donde hay una supertransmisión de infecciones y que la capacidad de hacer una burbuja segura nos aseguraría. 시민들이 기다리는 건 뭐니 해도 해외여행입니다. 일부 가까운 나라들 사이에선 트래블 버블이 시작됐습니다. 거품이 안과 밖을 구분하듯 코로나 방역에 성공해 안전이 검증된 나라들끼리 서로 자유로운 여행과 방문을 허용하는 겁니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남태평양 나라 팔라우와 트래블 버블을 시작한 대만. 이제 여행 가방과 여권만큼 중요한 건 코로나 음성 확인서입니다. 然后因为1年没有出国之后，变成很多经验对我们来说都是新的体验。 코로나 청정국 호주와 뉴질랜드도 오는 19일 서로 하늘길을 엽니다. It is the risk of transmission of
COVID-19 from Australia to New Zealand to now be low, and that quarantine-free travel would be safe to commence. 대만은 신규 확진자 4명, 뉴질랜드는 10명입니다. 이 정도면 여행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5개월. 인류는 백신 접종과 함께 다양한 실험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동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공기처럼 여기는 민주주의를 포기하면 어떤 현실을 살아야 하는지 생지옥으로 변한 미얀마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민간인을 마구 사살하고 있습니다. 박격포에 유탄까지 동원했고요. 어른이건 아이건 가리지도 않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각부터 굉음이 울립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58km 정도 떨어진 바고에서 군경은 시위대를 무차별 진압했습니다. 유탄 발사기와 박격포 등 중화기가 동원됐고 SNS에는 파편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현장은 불길에 휩싸였고 시민들은 총격을 피해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현장에 있던 시위대는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과 같았다며 군이 그림자만 보이면 총을 쏘았다고 현지 언론에 말했습니다. 현지 시민단체는 8일 하루에만 시민 82명이 숨졌으며 쿠데타 발생 이후 사망자만 7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군부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눈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Shouting to break the crowds and then shooting in the air. We are not shooting without discipline, with the rifles we use for the front lines. 그러면서도 군경은 시민들의 외출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사법원은 군인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시위대 19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힘찬 연어는 많이들 아시지만 황어라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반 고기반인 현장으로 강경모 기자가 안내합니다. 동해안 지역 하천 가운데 가장 맑다고 소문난 남대천입니다. 투명한 하천 아래로 시커먼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닙니다. 평균 몸 길이 30에서 50cm인 이 물고기는 대표적 회기성 어종인 황어입니다. 주황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특징인데 주로 수심이 얕은 하천 돌틈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위협이라도 느끼면 요란하게 파닥거립니다. 황어떼가 지나간 자리에는 황어알이 하얗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황어들은 하천 상류의 거센 물살을 뚫으려고 물 밖으로 솟구치며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낚시객들의 손놀림도 바빠졌습니다. 힘이 좋아가지고 하나씩 걸려가지고 나오면 상당히 낚싯대가 착착 휘고 쉴 정도로다가 손맛이 고기 낚는 사람들 다 똑같은 얘기죠. 매년 잡아요. 그 다리 밑에서 4사람이 낚시질을 하더라고. 비닐 봉다리 이만한 거에 한 5개 해서 가지고 왔거든. 황어는 연어처럼 회귀하는 습성이 있지만 알을 낳고 죽는 연어와 달리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알에서 깨어난 황어치어는 여름철 바다로 떠나 3년 후 강으로 물이 지어 돌아옵니다. 봄 소식을 알리는 황어떼의 회귀는 이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강원 양양군과 달리 울산에서는 황어가 지역 어류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어 황어를 포획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모처럼 화창했던 이번 주말 봄 기온을 만끽할 수 있었는데요. 내일은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비는 내일 아침에 제주와 전남 서해안에서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해안과 제주에 집중되겠습니다. 최대 80mm가량 내리겠고요. 특히 제주 산지에는 200mm 이상 상당히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게다가 제주엔 강풍도 휘몰아치면서 거센 비바람에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고요. 아침 기온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